네,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정철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원장이 공석이라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2020년 상반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브리핑실과 이브리핑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저희가 2020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기자간담회를 가졌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KF는 2019년을 무역전쟁의 해라고 하고 2020년의 키워드로 정책 불확실성의 지속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보건위기의 가능성을 예측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불확실성의 바다에 던져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불확실성은 경제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찾아가야 하는 불확실성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봉쇄, 국경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방역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인류의 일상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더해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을 빠르게 바꿔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장기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와 이것이 가져올 영향을 살피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KF가 해야 할 일이며 지금 KF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2020년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는 이보다는 짧은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에 거대한 충격이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그 자체로 세계 경제 성장에 커다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우려됩니다. 첫째, 우리가 아직 이 바이러스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성공적인 방역과 의료체계 유지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판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위한 여력의 불확실성입니다. 신용경색에 대비하여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통화, 금융 완화 패키지를 풀었습니다. 어려움에 놓인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정책 여력이 제한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셋째, 더 복잡해진 지정학적 요인들과 얽히며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신냉전 시대의 돌입,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 이후의 무역 협상은 국제 통상 질서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계 경제 전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와 밀접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내에만 적용되는 제약이 아닙니다. 주요국이 시차를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글로벌 가치 사슬을 통해 경제 구조가 서로 얽혀 있어 충격이 쉽게 전이된다는 점 때문에 우리 경제에 매우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이번 KF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는 작년보다 2.6%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11월 제시했던 성장률 전망치가 3.2%였던 것에 비하면 5.8%포인트 조정된 수치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국가들의 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여 다시 한번 대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세계는 전시에 준하는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비록 진부하지만 진리이기도 합니다. 어렵다고 웅크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또는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하는 인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 일방주의 확산, 인적, 물적 이동 제한, 그리고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화 등 세계 경제 구조는 이전과는 아주 다른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키예프는 긴 호흡을 가지고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와 급변하는 대외 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연구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키예프는 개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경제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0년 세계경제 전망 업데이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님의 2020 세계경제 전망 업데이트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안성배입니다. 2020년 세계경제 전망 업데이트를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6%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란색 막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11월 발표했던 3.2% 성장 전망, 녹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에 비해 5.8%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작년 2019년 미중 무역 분쟁의 혼란 속에서도 2.9% 성장하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의 불확실성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전망 작업에는 향후 상황 전개에 대한 추가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봉쇄로 인한 노동 공급 제한, 공급망 교란, 지역별 시차 등을 통해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신용경색 우려에 따른 소비 투자 심리 위축, 산업별 격차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유가 충격은 글로벌 수요 감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독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전망 시나리오에 다음을 고려하였습니다. 먼저 연평균 유가는 26.7달러 수준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또 지역별 시차를 가지고 진행하는 코로나19의 2차 확산은 따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방역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 공급이 한 30%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각국 GDP에서 서비스 산업 규모를 고려한 수요 감소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무역 비용 상승을 통해 반영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국가별 그래프를 보시면 국가별 내용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그 국가에서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로 지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7 내지 8%포인트대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또 오른쪽에 나열되어 있는 신흥국들은 4 내지 5%포인트대의 상대적으로 작은 조정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더 진행되어야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대외 개방도, 서비스업 비중, 정책 여력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급망 교란은 대외 개방도가 높은 국가, 특히 글로벌 가치 사슬의 편입 정도가 높은 국가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 경제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업의 큰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책 여력은 대체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장적 거시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봉쇄 정책의 효과성 등 정부의 통제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브라질의 경우에는 원유 등 자원 가격의 하락의 영향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입니다. 각국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점선은 일별 확진자, 그리고 막대는 일별 사망자를 의미합니다.
세로축의 등꿈은 그 숫자가 10배로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4월 하순에 들어 완연한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사태가 일찍 시작됐기 때문에 1, 4분기의 경제적 영향이 크게 나타났고, 그리고 2, 4분기부터는 진정 국면이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로 지역, 즉 유로를 사용하는 유럽의 19개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2월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오늘까지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일별 사망자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상황은 비슷하나 아직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포함하는 아세안 5개국도 비슷합니다. 인도, 러시아, 브라질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 상황을 보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이 주요국에서 2, 4분기 내에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입니다. 해당 그래프는 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입니다. 올 1, 4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곳이 많지 않아 아직 코로나19의 영향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작년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에 따라 많은 국가들에서 하반기 성장 둔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에서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오른쪽 파란 선인 중국은 1, 4분기에 마이너스 6.8%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고 앞으로 2, 4분기까지 많은 국가들에서 비슷한 숫자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세계 경제 성장의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스크 요인이라 하면 현재 전망이 틀리게 되는 이유를 의미합니다. 크게 포괄하자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차 팬데믹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데 이번 전망 시나리오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성공적 방역 및 의료 체계. 코로나19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된 지역에서 의료 체계의 붕괴가 일어났고 이것이 확산을 더욱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국에서 이러한 부분은 적절히 통제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확산을 가속시키는 사건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시 정책 여력입니다. 작년 11월에 발표한 2020년 세계 경제 전망에서는 확장적 거시 정책의 지속적 이행 여부를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성장률 둔화가 가시화되었던 시점에서 각국이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을 도입했으나 대내외적으로 정책 조율에 문제가 있었고 정책 여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러한 확정적 거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통화금융정책에서 국제 공조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편 국가별로 재정 여력의 차이가 있어 특히 유럽에서 정책 조율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유럽 재정 위기에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 정책들이 빠르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빨리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정학적 사건 및 자국 우선주의를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정학적 요인들이 경제와 얽히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작년 미중 무역 분쟁이 심각했는데 이번 코로나19의 위협이 진정되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브렉시트 등 글로벌 통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KF는 대외 경제 전문가 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산업계 등 세계 경제, 무역 통상, 지역 전문가 3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응답은 왼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항에 대해서 52분이 답변을 주셨는데 그 평균은 마이너스 2.3%포인트, 3%였습니다. 저희 전망치는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2.6%입니다. 그 중에 17분이 마이너스 2%대 성장을 할 것으로 답했습니다.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문항도 있었는데 보건 및 방역, 정부 지출 확대, 통화 정책 및 유동성 확대, 그리고 국제 공조 순으로 대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환시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급락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었습니다. 3월 중순 이러한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고 달러화 현금 확보 수요가 급증하면서 고유동성 자산인 달러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각국 중앙은행의 긴급 위기 대응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은 일단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이번 대응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경험이 반영되어 당시 사용되었던 거의 모든 정책 수단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아직 실물 경제에 대한 영향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이 타격이 매우 큰 것으로 가시화되는 경우 달러화의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원달러의 경우는 미국 연준과의 통화 수합이 체결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었습니다. 성공적인 방역이 지속되고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원화는 소폭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오른쪽 아래는 미국 연준이 제공하는 달러 수합 라인의 사용 현황입니다. 4월 말 현재 일본과 유럽을 중심으로 4,460억 달러 정도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채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국의 기준금리는 이미 제로 금리입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었던 3월 달러와 현금에 대한 수요가 폭등한 결과로 안전자산인 일본 국채의 금리마저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실물 경기 및 경제 심리 위축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국채 발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금리 하락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유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유가 전망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 주된 이유로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미국이 주요 산유국이 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유 공급에서 지정학적 측면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방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원유 수요가 급감했는데 공급 감소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합의가 일어났습니다만 감산량 자체가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공급 과잉 물량을 비축하기도 쉽지 않아 저유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미국 셰일 기업의 손익분기가 되는 유가인데 가장 효율적인 기업이 한 20달러 근방이고 상위 52 정도 되는 기업의 손익분기점이 유가 40달러 초반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유가의 지속은 셰일 기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혹시 이 기업들이 파산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요국의 경제 전망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봉쇄에 따른 영향으로 마이너스 6.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19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제조업 분야 경기 둔화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산, 기업 투자 및 민간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봉쇄로 인해 단기간 고용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2월 실업률이 3.5%, 지난 50년간 가장 최저 수준에서 3월 4.4%로 상승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된 그 4월 실업률은 14.7%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재정 적자폭 확대에 이어서 2020년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전망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이제 50 이하가 이제 경기 수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20년 들어서 이제 그 미중 통상 분쟁이 약간 완화되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것이
확장 국면으로 잠시 들어갔습니다만 코로나의 확산과 함께 다시 수축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은 유럽입니다. 유럽은 이제 봉쇄 조치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주요 국가 내 정책 조율에 난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봉쇄 조치가 완화 혹은 해제 이후에도 소비 및 기업 활동의 회복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그런 전망입니다. 각국은 적극적 재정 지출 확대로 대응하고 있으며 EU 집행위는 재정 준칙 적용을 유예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유 경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에 대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독일은 사실 자동차 산업에 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서 독일의 제조업을 통한 성장률 둔화가 또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유로 지역은 마이너스 7.3%, 그리고 영국은 마이너스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경제활동 위축으로 마이너스 6.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19년 4분기 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소비 위축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다음에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4분기에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도쿄 올림픽 연기, 주요 교육국 수요 감소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특수에 따른 내수 회복이 어려워진 점, 그리고 세계 수요 침체에 따라 자동차 업계 등에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생산을 줄일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독일의 외국인 관광객 추이의 변화를,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추이 변화를 보실 수 있는데 2020년 2월과 3월에 들어서 입국자 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은 높은 정책 여력으로 인해서 2.2% 양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높은 거시 경제 정책 여력으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서 효과는 확실치 않습니다. 특별 국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 정책을 위주로 거시 경제를 운영할 전망이고요. 현재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52.5%로 주요국에 비해서 양호한 상태입니다. 5G,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 응용과 관련된 신형 인프라 투자를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고용 안정, 민생 안정, 시장 주체 안정,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산업 가치 사슬 안정, 기층 조직 안정 등 6대 보장 목표를 제시하며 경제 사회 안정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도 경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는 올해 2.0% 성장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무역 둔화와 수요 감소 추세의 영향으로 2019년 수출 부진이 기계류, 면제품, 보석류, 곡물류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제조업의 성장 둔화로도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려진 전국 봉쇄령 이후 경제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높은 비율의 비공식 근로자와 빈곤층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적자 목표치를 3.3%에서 3.8%로 완화하고 농촌 소득 및 고용 개선 예산 확대, 그리고 인프라 개발, 소득세율 인하 등 확정적 재정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경제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2020년 마이너스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민간 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부진하고 있고 원유 가격 하락에 따른 순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2019년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이것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거시 경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차례에 걸친 기준 금리 인하 이후 2020년에도 2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여 현재 5.5% 기준금리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 유가 42.4달러, 배럴당 42.4달러를 기준으로 0.8% 재정 흑자를 목표로 처음에 그 재무부가 제시를 하였으나
현재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유가가 35달러를 밑돌 경우 재정 적자가 2%까지 확대될 그런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 경제는 2020년 마이너스 5.3% 성장할 전망입니다. 브라질 경제 특성상 미국과 중국에 대한 높은 대외 의존도와 코로나19의 확산을 고려할 때 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2019년 마련되었던 다양한 개혁안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 관료와 주정부들이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대응으로 봉쇄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예, 이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진 시점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과 또 일상이 영위되어야 하는 그런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기후 변화라든가 여기에 대한 국제 공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이 코로나19가 자연스럽게 그러한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히말라야가 보인다든가 하여튼 다양한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과 우리 행위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위기 때 정말 어떤 본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당장 내가 죽게 생긴 상황에서,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바로 성숙도를 측정하는 건데,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자랑스럽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삼아서 기회를 잘 살려서 경제 그리고 세계 속에서 또 이렇게 말로만 상생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정책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범이 되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